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민들의 상경 집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경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또 무산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란우산이 진도 팽목항을 메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20, 30대와 6살 이하 인구가 1년 전보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의 아픔을 연고로 승화한 애꾸는 광대 공연이 100회를 넘겼습니다. 3년 전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상경 시위에 참석하려는 농민들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경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 수십 명이 쌀이 가득 실은 트럭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이 집회를 원천 봉쇄 당한 겁니다. 3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부당한 진압이라며 항의하던 농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연행됐고 집회 시위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당시 도로 점거 등 집회가 경찰의 저지에 의한 항의의 의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들이 조그만 자기들이 봤을 때 불법이 우려된다 또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그 방식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경 시위를 일단 원천 봉쇄부터 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야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보성 출신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9개월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고 농민단체와 야당 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일반 시민들의 각성을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조속한 미수습자 9명의 귀환과 선체 인양을 기원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분향소 앞마당에 노란 우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노란 우산들이 이어져 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 9명을 뜻하는 숫자 9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수에 맞춘 304개의 우산이 팽목항을 수놓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너무 황량하네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지난 6월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였던 제주에서 시작된 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미수습된 9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9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란우산 캠페인은 거제와 성주, 여의도 국회 등 벌써 10월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30일 넘게 이어졌던 폭염이 오늘 드디어 꺾이겠습니다. 밤에는 바람도 살짝 불면서 시원했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에는 30도로 낮 기온이 비슷하겠고 아침 기온이 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가 소나기까지 내려서 오늘 좀 더 시원하겠습니다.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의 낮 최고 기온 30도를 보이겠고요. 화순은 현재 2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의 낮 최고 기온 29도, 영암이 31도, 장흥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광양도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가 여름철 비상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콜레라 증상과 비슷한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백운광장과 무등시장 주변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장 인근 주택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입니다. 갈라진 담벼락 사이로 손 하나가 너끈히 들어갑니다. 외벽 곳곳에서 콘크리트와 스티로폼으로 덧댄 자국이 눈에 띕니다. 인근 가게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성인 손가락 두께의 금이 한가운데에 생겼고 건물이 무너질세라 지지대도 설치해놨습니다. 확인된 피해 건물만 모두 6채. 보셨지만 바닥 타일 같은 것이 깨져가지고 막 천장을 파손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상당히 잠자면서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형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도로 중앙에 하수관을 묻은 다른 곳과 달리 피해가 발생한 구간은 지하차도가 들어설 예정인 백운고가 인근이라 건물에 가깝게 하수관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 전 지방보강까지 했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이라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 침하와 균열이 법적 허용 기준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는 해주겠지만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초가 없는 구조물이라 건들면 균열이 가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 시방에서 정한 균열 폭이 있어요. 그 이내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4년 전부터 480억 원을 들여 도심 11km 구간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시.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공사를 하면서 확인이 드러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112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행사 관계자들은 할인 분양을 미끼로 중복 분양에 나섰고 사기를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웃돈을 얹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4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사들은 건당 300만 원이라는 알선료에 적극적으로 중개에 나섰고 한 브로커는 경매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자 100여 명에게 분양을 알선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등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중대형 건설 현장으로 광주 도시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 등 모두 19곳입니다. 광주시는 또 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건설업주에게 알리고 연휴 기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시작했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여성 창업이나 경제적 활동 지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가구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때는 지난 5월. 생산된 제품은 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업체는 10여 년 전 가전협력업체로 출발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유리 인쇄 기술, 이른바 데코글라스 기술을 앞세워 삼성전자 등 국내의 가전업체에 냉장고, 문 등을 제작해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이전하면서
납품 물량이 줄자 유리 인쇄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구 분야로 눈을 돌려 사업 다각화를 통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제 융복합해서 저희들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전체 생산 품목의 40%가량을 수출하면서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왔고 마침내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사 대표의 관심은 여성 벤처기업인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에서 여성 기업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인 단체 대표까지 맡아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이나 경제 활동 인구가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전과 가구의 비중이 8대 2가량인 이 회사는 앞으로 5대 5 수준까지 가구 분야의 매출을 늘려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체질도 바꾸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고용노동청, 광주상공회의소가 제조업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취업 감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으로 올해만 국비 17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가 자동차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20, 30대 젊은 세대와 6살 이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나주 혁신도시 내의 20, 30대 인구는 6,4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70% 이상 늘었습니다. 1,400여 명이었던 6살 이하 인구는 2,400여 명으로 75%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조성된 빛가람 도시는 전체 인구 현재 16,700여 명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잠시 쉬어야 할 때 회사에선 갑작스러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얼마 전 대체 인력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민경근 대체 인력 종합지원센터 광주지 사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체 인력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체 인력 뱅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민간기관인 스카우트가委託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체 인력 뱅크에서 하는 일은 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휴가를 가는 경우에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대체액을 채용합니다. 이를 기업에서 진행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 뱅크를 채용하면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장 15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과 시간, 비용을 절감하여주고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문을 연 게 광주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2014년도부터 현재 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해 평균 4,200개 기업체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320개 기업체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는데요. 7% 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비슷한 타 지방의 실정도 유사한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구직자의 확대를 목표로 광주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설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수요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운영 첫 해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8월 현재 작년 대비 12% 성과를 달성하였고요. 올 한 해 2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에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나 구직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성공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직자 인재풀이 부족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100%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나 양육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 선택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환경을 만들자는 건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좀 봐야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데 기업체에서 많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도 어려움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 인력 뱅크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센터, 광주시청, 새로 일하기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민간, 정부, 지방기관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회나 기관, 기업체를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체 인력이긴 하지만 경험이 되고 또 경력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가사나 양육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기보다는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현재 30%를 넘었습니다. 네.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막상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면 기업체나 구직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 중에 경력이나 직무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카우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계나 전산, 직무 그리고 100여 과목 이상의 다양한 직무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제도니까 좀 빠르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하면 무겁게 느껴지거나 잘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기를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담아낸 공연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광대가 목에 건 포스터에는 애꾸는 폭도의 아들이라는 놀림을 받고 가출해버린 중학생 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맞아 한쪽 눈을 잃고 비극적인 가족사를 경험해야 했던 애꾸는 광대 이야기는 배우 이세상 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마치 내가 직접 현장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꼭 광주 사람들이면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극적인 삶 속에서 절망할 법도 하지만 연극 속 광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명 주먹밥 공동체 정신이라면 상처를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인 모노극이었던 연극이 올해 6명의 배우들이 하는 악극으로 각색된 것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5.18의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주의 아픈 얘기를 희망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교훈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연 이후 4년 동안 국내외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 무료로 공연한 것이 어느덧 100회. 2만 5천여 명이 관람한 이 공연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정기 공연이 이어지고 10월부터는 전남 지역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애꾸는 광대는 5.18 민주정신이 더 널리 알려질 때까지 연극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는 작가들의 현지 답사 과정이 중요시되면서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는 5.18 당시 사랑방 역할을 했던 녹두 서점을 작품으로 재구성했고, 네덜란드 작가 빅반 데어풀은 5월 어머니 집에서 받은 영감을 LED 설치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도 국내외 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